자, 먼저 다리부터 이쪽 좌우,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 오른쪽, 마지막으로 상판, 이렇게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렉탱글 방향을 맞춰주세요.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방향을 맞춰줍니다. 300에 30짜리네요. 자, 이렇게 모델링 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300, 690 푸시 앤 풀로 30. 자,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이동하기. 자, 이만큼이요. 항상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입니다. 여기 가운데 540인데 자기 자신 30 더해서 570mm가 됩니다. 570mm.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여기 자가 있습니다. 치수. 이게 치수고요. 그 다음에 테일 메저, 이게 자입니다. 이게 각도계고요. 이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테일 메저로, 아니 얘는 치수죠. 540 맞나요? 540. 자, 그 다음에 렉탱글 역시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번에는 똑같이 복제를 하는데 맨 위에까지 올린 다음 나누기 2. 자, 맨 위에는 의미 없으니까 삭제.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위치를 못 잡겠습니다. 상판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렉탱글 1500, 600 푸시 앤 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쪽이죠? 자, 렉탱글. 자, 이렇게 되는군요. 600, 690. 자, 여기도 라인이 있어야 되니까 옵셋 3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지금 각도에 따라서 여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또는 자, 다시 볼까요? 렉탱글 600, 690. 그 다음에 옵셋 30 푸시 앤 풀 30mm.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비스듬하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 위에가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아무래도 여기 바가 있어야 조금 더 확실하겠죠. 치수도 넣어 보세요. 두 점을 클릭한 다음 화살표 방향을 이용하면 이렇게 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두 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 기입을 넣을 수 있어요. 자, 맨 위에 이렇게 지시선이 나와 있는 거 요거 빼고 나머지 치수 기입까지 쭉 한번 해보시죠.
지시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 이렇게 생긴 아이콘은 테이프 메주어라고 합니다.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첫 번째 점 클릭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점까지 이렇게 가면 툴팁으로 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중간을 클릭합니다. 끝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끝점을 클릭하는 게 아니고 중간점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중간을 클릭해서 이동하면 가이드가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 우린 요걸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조금 아까 우리가 모델링을 해봤습니다만은, 자, 렉탱글 300, 30, 푸시앤풀 69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테이프 메주어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54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40이 되는 거죠. 내가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복제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부터 1500mm 뒤로 가야 됩니다. 테이프. 자, 축을 클릭한 다음에 끄집어내면 됩니다. 1500. 그러면 1500mm짜리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 라인, 아니 테이프. 자, 라인, 렉탱글. 자, 그 다음 600, 690. 다시 렉탱글. 자, 600, 690. 그 다음 옵셋 3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렉탱글. 위치가 조금 다르네요. 테이프. 잘못 들어갔네. 렉탱글 600, 690. 네. 옵셋 30mm 푸시앤풀 30mm 메이크 그룹. 자, 어떤가요? 금방 맞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30mm 메이크 그룹. 이런 식으로 자를 끄집어내 놓고 우리가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테이블 보시면 자, 이렇게 끄집어내 놓을 수도 있지만 모서리서부터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냥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보세요. 테이프 모서리에서 쭉 오다 클릭하면 이렇게 점이 찍혀요. 내가 원하는 만큼 끄집어내 놓고 점을 클릭해서 씁니다. 모서리를 클릭한 다음 예를 들어서 300. 그러면 이 모서리부터 여기 있는 점까지가 300mm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하나만 빨리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툴바에 보시면 이쪽으로 와 봅시다. 요게 각도계입니다. 프로텍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로 방향을 지정합니다. 원점을 지정하고 그 다음 시작점 지정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20도.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내가 지정한 포인트에서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여기 가이드라인이 있죠. 자, 라인. 여기 지금 현재 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자, 먼저 가이드라인을 선택하고 원점, 그 다음 시작 방향,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방향 45도. 그러면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로테이트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렇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복제해서 가능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다 해보시죠. 프로텍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것과 기존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은요, 텍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지시선 텍스트가 있고 여기 3D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지시선 텍스트가 이제 우리 조금 아까 얘기했던 텍스트입니다. 대상체를 클릭하고 위치를 이렇게 클릭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면적이 먼저 나와요. 면적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쓰고 나면 이렇게 글씨가 들어오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얘가 일반적인 텍스트고 그 아래에 있는 3D 텍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3D 텍스트는 이렇게 뜹니다. 자, 폰트도 여기서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제가 폰트 지정했고요. 뭐 글자 크기라든지 정렬 방식이라든지, 자, 글자가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스케일로, 자, 크기를 조절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3차원으로 만들어진 글씨가 됩니다. 이렇게 3차원 글씨가 됩니다. 자, 두 가지 글씨 쓰는 방법 한번 해보시죠. 지금 사용하는 내용은 모델링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내용인데 모서리라든지 면을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렉탱글 1800, 600 푸시 앤 풀 이렇게 제가 적당히 올려봤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3등분 하고 싶어요. 하나, 둘, 세 개죠.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 끝까지 복제합니다. 이렇게 끝에까지 복제하고 나누기 3. 그러면 모서리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면을 선택한 다음에 이동 툴로 움직여 보세요.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면을 선택한 다음에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되어집니다. 면이 가볍게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어집니다. 화살표 방향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모서리를 선택하세요. 양쪽 모서리만 선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동해 보죠. 그러면 모양이 수정이 되는 거 보이시죠? 네, 바로 이렇게 모델링하는 기법이 또 있습니다. 기본 도형을 만든 다음에 면이나 모서리를 추가한 뒤 그리고 해당 면을 움직이거나 모서리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131쪽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렉탱글 500, 500 푸시 앤 풀 500. 자,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 이동 툴로 여기 점을 이동합니다. 점을 이렇게 이동하면 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서리, 면, 점을 움직여서 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두 개를 만들고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500, 500. 그 다음에 라인을 대각선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 이동 툴로 여기 꼭지점을 잡아서 Z축 방향으로 500mm 올리면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다만 이런 경우는 이 아래쪽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라인을 이용해서 한 번만 더 그려주시면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몇 가지 방법을 좀 설명을 할까 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형을 만들었고 여기서 재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벽돌 재질을 찾아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벽돌 재질이 들어갔었습니다.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여기 이 재질의 경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이 경로를 지정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재질을 불러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파일 메뉴에 보시면 임포트라고 있습니다. 임포트를 눌러보시면, 자, 파일 메뉴에 보시면 임포트가 있고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임포트는, 그리고 여기 오픈과 세이브가 있죠. 차이점이 뭐냐면 오픈 앤 세이브는 동일한 형식으로, 내가 지금 작업하는 거와 동일한 형식으로 된 것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때 쓰는 게 오픈 앤 세이브고, 임포트와 익스포트는 뭐냐면 내가 작업하지 않은, 즉 이 스케치업과 형식이 다른 것들을 불러올 때 쓰는 게 임포트, 그리고 익스포트는 형식이 다른 것으로 내보낼 때 쓰는 게 익스포트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마다 다 있어요. 임포트, 익스포트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고 어떤 형식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잘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편리합니다. 그 중에 임포트입니다. 임포트가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올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SKP 파일은 스케치업 파일이고, 보시면 오토캐드 파일이죠. 네, 당연히 우리는 오토캐드 파일을 불러다가 작업을 할 겁니다. 아마 빠르면 오늘, 안 그럼 다음 시간이면 이제 캐드 파일 불러다가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ds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3D Max 프로그램 들어보셨나요? 그 3D Max 프로그램의 전신이 3D 스튜디오입니다. 그때 썼던 파일이 3ds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윈도우라는 운영체계 쓰잖아요. 예전 도스 시절에 썼던 3D 프로그램, 그게 3D 스튜디오인데, 그러니까 도스 시절에 3D 스튜디오고 얘가 이제 윈도우 넘어오면서 3D 맥스로 바뀌었어요. 그 도스 시절에 쓰던 형식이 저 3ds 형식입니다. 딱 모델링 데이터만 들어있는 걸 말해요. 콜라다 파일도 많이 사용합니다. 요 콜라다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나중에 쓰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콜라다 파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조금만 더 내려가면 JPG하고 PNG 파일, PSD 파일, TIFF 파일 보이시나요? 이미지 파일들이죠. 자, 이 이미지 파일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 포토샵 PSD는 제외하고요. 뭐 TIFF, 그 다음에 JPG, PNG 차이점 아시나요?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JPG는 16비트 파일이고요. PNG는 32비트 파일이고요. TIFF는 24비트 파일입니다. 네. 아, 그러면 좀 이해는 돼요. 그죠? 근데 궁금증이 도대체 16비트는 뭘까요? 32비트는 뭐고 24비트는 뭘까요?
이제 거기서 생기는 궁금증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픽 카드가 혹은 그래픽 연산에서 하나의 색상을 최대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2의 8승계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8비트예요. 2의 8승. 이게 8비트입니다. 10진수로 바꾸면 256개까지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16진수란 얘기는, 그러니까 16비트란 얘기는 2의 16승계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략 64,000개의 그러니까 64,000개의 색상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TIFF 파일은 24비트입니다. 레드가 24비트, 그린 24비트, 블루 24비트.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쓰는 게 좋은가요? JPG보다 TIFF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혹은 디지털 카메라 있죠? 거기 보시면 파일 저장 형식이 나옵니다. JPG로 저장할까요? TIFF로 저장할까요? PNG로 저장할까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저 PNG가요 32비트입니다. 24비트에다가 그러니까 TIFF의 24비트에다가 플러스 알파 채널 8비트가 더 들어갑니다. 알파 채널이라고 하는 건 투명도를 뜻해요. 투명도가 저장이 되는 파일이 저 바로 PNG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종 결과물을 뭘로 저장해야 되냐면 저 PNG 파일로 저장해야 됩니다. 가장 색상 정보가 다 들어가는 것. 24비트 이상은 색상 정보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빛의 삼원색이 뭐죠? 레드, 그린, 블루죠? 네, 빛의 삼원색. 레드 2의 8승, 그린 2의 8승, 블루 2의 8승.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색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2의 24승이 현존하는 최대 색상 표현 개수가 2의 24비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투명도까지 저장해서 32비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JPG가 제일 색상 정보가 약하죠. 대략 64,000개니까. 사람의 눈은 구별 못해요. 1600만 개나 64,000개나 구별 못해요. 너무 많은 거죠. 색상 정보가. 그래서 쓸 수 있는 거고, JPG의 장점이 뭐냐면 이미지를 압축해서 저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TIFF로, 저 TIFF 데이터로 약 뭐 한 10메가짜리가 나왔어요. 파일이. JPG로 한 800KB? 1메가가 안 넘어가요. 굉장히 파일 사이즈가 작은 거죠. 언제 나왔냐면 옛날 PC통신 시절에 나온 겁니다. 그 옛날 들어보셨나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아주 옛날 얘기죠. 그 지금은 인터넷 뭐 1메가 다운받으면 우습죠. 예전에 PC통신 시절에 1메가짜리 파일 하나 받으려면 20분 걸렸어요.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그때는 대부분 다 텍스트, 문자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지를 주고받고 싶은데 너무 파일이 느리니까 요구사항이 이제 계속 나왔던 거죠. 파일 퀄리티는 좋대, 이미지 크기가 작은 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JPG 파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GIF 파일 썼어요. GIF 파일이 8비트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256개 색상만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미지를 그래서 JPG로 많이 저장을 해요. 그래서 64,000개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파일 사이즈도 작으니까. 근데 우리는 나중에 작품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출력용으로 파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PNG 파일을 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JPG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지를 조금 불러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바뀌어요. JPG로 놓으면 바로 여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미지냐, 텍스처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일단 이미지로 한번 불러보죠. 제가 팔로우미를 하나 임포트 해봤습니다. 이미지 파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미지 파일이 오브젝트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이미지의 의미고, 자, 다시 봅니다. 임포트 텍스처로 들어올 겁니다.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텍스처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네, 맵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두 가지가 방법이 달라요. 근데 둘 다 사용합니다. 둘 다 사용해.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맵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이 오브젝트로 들어오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아무 이미지나 좋으니까 한번 불러서,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불러보시죠. 자, 먼저 테이블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을 제가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자, 크기는 70에 70짜리입니다. 렉탱글. (70,70) 푸시앤풀 720mm.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안쪽으로.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돌린 다음에, 자, 얼마만큼 내리냐면 100mm 내릴 겁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죠. 자, 선택하고 이동, 카피. 자, 100mm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 요 아래쪽 보면 40에 40이거든요. 선택하고 안쪽으로 30mm. 다시 선택하고 이 안쪽으로 30mm. 그러면 약간 구부러진,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의 다리가 나옵니다. 제가 컴포넌트하고 그룹하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 다리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를 써야 되겠죠. 그룹은 뭐예요? 서로 다른 객체죠. 그냥 묶음이죠. 그런데 컴포넌트는 어느 하나가 바뀌면 네 개가 같이 바뀌는 거죠. 네, 얘는 make component. 트리플 클릭 make component. 그러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들어와요.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렉탱글 1200, 750. 자, 푸시앤풀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얘를 이쪽으로 갖다 놔야 됩니다.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그냥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플립 얼롱이라는 게 나옵니다. 플립 얼롱. 플립이라는 게 이렇게 뒤집는 걸 플립이라고 합니다. 요즘 핸드폰 중에 플립폰 있죠? 예전에 플립폰이었다가 한동안 이렇게 막대기형이었다 요즘 다시 플립으로 바뀌죠. 플립이 이렇게 펼치다 혹은 반대로 뒤집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플립 얼렁 그러면 뒤집어서 정렬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느 쪽 방향으로? 자, 플립 얼렁 하는데 어느 쪽 방향으로? 레드 엑시스. 레드 엑시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플립하겠습니다. 그린 엑시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플립하겠습니다. 블루 엑시스 그러면 이렇게 플립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축의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고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시죠. 그래서 얘는 플립 얼렁 레드 엑시스. 그러면 이와 같이 레드 방향으로 맞춰질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봅니다. 자, 미리 살펴보면 그린 방향이죠. 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복제. 그 다음 오른쪽 버튼 플립 얼렁 그린 다이렉션. 자, 그 다음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상 다리가 나오겠죠. 그 다음 요 부분, 요 아래 부분. 자,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비로소 아까 배운 임포트, 그 다음 아크. 자, 보시면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높이 방향으로 제가 맞췄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 하는 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이나 아크 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룹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아크. 자,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다시 시작점. 끝점. 다시 봅니다. 시작점. 끝점. 자, 근데 잘못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잘못 들어갔죠. 다시 봅니다. 이거 작업하시면서 잘 보고 작업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요. 그래야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다시 시작점.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끝점. 그 다음,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자, 요 맨 끝에 이 모서리를 쭉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를 따라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복제를 하고 플립 얼롱, 그 다음 끄트머리 이미지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는 가운데 삭제. 자, 전체 다 선택하고 스케일로 줄입니다.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입력합니다. 10mm. 얘 두께가 없죠. 그러면 여기가 70mm니까 얘도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안쪽으로. 자, 이렇게 10mm만.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복제. 자, 얘는 다시 위치 잘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10mm. 그 다음 두 개 같이 선택하고 Z축을 기준으로 해서 로테이트, 90도 로테이트 복제하면 되겠고요. 자, 위치도 그 다음 스케일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자, 스케일도 여기가 아니죠. 조금 더 들어가야죠. 네, 스케일까지 맞춰 놨습니다. 그리고 이동하기.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10mm 다시 선택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10mm. 그러면 책상이 만들어졌군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파일에 임포트. 어떤 것을 들어올지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미지로 들어올 건지 아니면 텍스처로 불러올 건지. 조금 아까는 텍스처로 불러왔고요. 지금은 이미지로 불러올 겁니다. 제가 이미지로
자, 이미지 선택하고 이미지로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오브젝트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드 하면 그룹이 이렇게 분해가 돼요. 자, 라인을 중간에 하나, 아니 렉탱글로 이렇게 중간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선 하나를 선택해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최대한 선에 가깝게 붙입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합니다. 최대한 선에 가깝게 붙입니다. 이렇게 최대한대로 가깝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 지웁니다. 네, 각자 그룹 메이크 그룹. 자, 로테이트로 세워볼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만 로테이트로 이렇게 90도 돌릴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는데 여기 중간점으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뭘 봐야 되냐면 이쪽을 통해서 이 반대편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 뷰 메뉴에 보시면 맨 아래 페이스 스타일하고 엣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백스페이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점선으로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백스페이스입니다. 단축키 K입니다. 확대를 해서 볼까요? 그럼 이렇게 점선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요 K자 누르시면 감춰집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고 면 스타일이요. 여기 엑스레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투명으로 바뀝니다. 바로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반투명으로 보길 원하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끄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자, 푸시 앤 풀, 렉탱글, 푸시 앤 풀, 면을 엑스레이로, 그러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보여져요. 와이어 프레임, 그러면 선만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선만 보여요. 히든 라인, 그러면 뒷선 가리기가 뒷선이 보여지는 거고요. 섀도우, 그러면 면 처리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섀도우 하면 면 처리하는 거고, 히든 라인 그러면 뒷선이 이렇게 감춰지는 거고요. 와이어 프레임 그러면 선만 보입니다. 쉐이드 앤 텍스처 그러면 매핑이 보이고요. 지금 여기 얘네 매핑된 거 보이시나요? 쉐이드 그러면 매핑이 안 보이죠. 자, 모노크롬 그러면 단색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맞추는 건 쉐이드 앤 텍스처이고요. 여기에 와이어 프레임을, 아니 엑스레이를 추가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뒷선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다 선택한 다음에 잠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락, 언락 기능이 있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락, 언락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도 나와요. 락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잠겨 버립니다. 이거 안 지워져요. 다시 오른쪽 버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언락 기능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건 잠글 겁니다. 락 기능으로 잠글 거고요. 자, 다시 라인. 여기 중간 부분을 축을 세워 봅시다. 한 요쯤 되겠네요. 서클. 자, 제가 조그맣게 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 자, 다시 라인. 대략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클. 네,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이레이즈.
절반만 그리는 겁니다. 절반만. 그 다음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자, 이레이저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아크입니다. 투 사이드 아크. 중간점. 자,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호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하늘색이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움직이면 보라색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탄젠트, 즉 접선으로 된 겁니다. 이때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크가 이쁘게 처리가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렉탱글, 사각형입니다. 홀을 그릴 겁니다. 투 사이드 홀인데, 자, 클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갑니다. 지금 하늘색이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홍색으로 나타날 때 클릭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접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고 선홍색으로 색이 바뀔 때까지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바뀌면 이때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가 깔끔하게 잘려나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모서리가 동글동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로 클릭. 그러면 이렇게 구슬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더블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일단 구슬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얘도 하이드 합니다. 감추기. 감추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심점에서 똑같이 선을 올리고, 자, 여기도 그려야 되는 거죠. 자, 똑같이 선을 그리고, 네, 다시 또 선을 그리고, 선을 그리고, 자, 이렇게 선을 쭉 그렸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또 지우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홀을 다시 그려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건 뭐냐면, 이건 무슨 메시지냐면, 넘버 오브 세그먼트, 그러니까 중간 단계죠. To large for given angle and radius. 반지름에 비해서 세그먼트가 너무 많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아크를 그릴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크를 그린단 말이죠. 이때 이 등급, 여기 꺾어지는 요 단계 있죠. 이 세그먼트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아크 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줘요? 네, 여기 세그먼트의 개수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개, 4개, 그 다음에 클릭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단계가 세그먼트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세그먼트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그먼트가 12개. 12개.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자, 이렇게 원형 하나 만들어졌고요. 역시 트리플 클릭해서 자, 메이크 그룹으로 만들고, 자, 에디트에 언하이드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언하이드 누르면 만든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개 선택해서 하이드, 감추기.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자, 다시 이쪽으로 렉탱글, 그 다음 아크. 자, 여기 이레이즈로 지우고 다시 서클. 그 다음에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안쪽에 경로는 삭제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메이크 그룹, 그 다음 하이드, 자, 마저 나온 김에 계속 합니다. 여기 라인, 아니 렉탱글로 그려볼까요? 자, 렉탱글, 다시 라인, 그 다음에 자, 라인,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는 선들은 다 이레이즈. 그리고 아크로, 그 다음 아크로, 자, 모양을 만들고 서클, 그 다음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자, 다 만들어졌네요.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자, 언하이드 올. 뷰에서 페이스 스타일의 엑스레이 뺍니다. 자, 거꾸로 이 두 개 선택해서 하이드. 그룹부터 언락부터 풀어주고 하이드.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모양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